안녕하세요. 생각보다 쉬운 디지털을 안내해드리기 위해 찾아온 저는 SC제일은행의 정승아입니다. 혹시 아직도 은행에 직접 가셔서 힘들게 번호표 끊고 업무 보시나요? 은행 한번 가려면 반나절인데 참 다리도 아프고 힘드셨죠? 은행에 와서 보셨던 업무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쉽게 이용이 가능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은행 앱을 다운받아서 비대면 계좌 개설을 먼저 해볼 건데요. 하시다가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면 옆에 계신 디지털 튜터분들에게 언제든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핸드폰에 다운받는 일입니다. 핸드폰 기본 애플리케이션 중에서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앱스토어 혹은 플레이스토어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검색 버튼을 눌러서 제일은행을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제일 위에 뜨는 SC제일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바탕화면에 SC제일은행 모바일 뱅킹 앱이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뜨는 화면 맨 아래에 보시면 회원 가입이라고 있어요. 회원 가입 버튼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모바일 뱅킹 사용을 위한 계좌 개설 및 회원 등록을 도와드리겠다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맨 아래에 시작하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회원 가입을 위한 입출금 통장 만드는 과정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저와 함께 본인 인증을 거친 다음에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신청 조건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혹시 이에 해당되는 부분이 한 개라도 있으면 오늘은 계좌 개설은 어렵기 때문에 옆에 계신 분들의 화면을 같이 한번 확인하시면서 학습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록으로는 단기간에 다수계좌 개설 명의인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최근 30일 동안에 다른 은행에서 통장을 만드셨던 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문구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당연히 해당이 안 되실 거고, 그 다음 외국인이신 경우 혹은 재외국인인 경우 혹은 해외 거주자인 경우에도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통장 신청이 불가능한 조건들을 모두 확인했는데요. 여기 네모 박스 있죠? 여기 빈칸 부분 체크 한번 해주시고 확인에 불이 들어오니까 여기 확인 버튼 누르시면 다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통장 개설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돼요. 그래서 본인 확인 절차가 진행될 건데요. 간편 인증과 휴대폰 인증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휴대폰 인증이 더 편해서 휴대폰 인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인증이라고 적힌 부분을 손가락으로 꾹 눌러주시고요. 아래쪽에 전체 동의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요. 동의하는 게 되게 많은데 간단히 말해서 내가 나인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들을 동의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래쪽에는 고객님의 실명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도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휴대폰은 이제 이용하시는 통신사를 눌러주시면 되는데 주의하실 점은 알뜰폰은 또 달라요. 그래서 이 알뜰폰까지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완료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번호를 입력을 하고 인증번호 요청하면 문자 메시지가 올 거예요. 이 문자 메시지 가로에 적힌 이 6자리 숫자를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211897 누르시고 완료 누르고 네, 인증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본인이 맞다는 사실을 통신사랑 같이 통해서 진행을 하신 거예요. 네. 다음으로는 고객님의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에요. 첫 번째로 영무명이 있는데 KIM을 쓰고 YO 그다음에 HAN 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택 전화번호는 없으신 분들은 핸드폰 번호 쓰셔도 돼요. 자택 번호가 필수기 때문에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집 주소인데요. 집 주소로 우편물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입력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롤링을 해가면서 해당되는 시를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되시는 구를 확인을 눌러주신 다음에 주소 검색 부분에서 이제 동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아파트거나 빌라의 경우에 호수나 동을 입력하실 필요는 없고요. 속해 있는 행정구역상의 동까지만 그리고 번지까지만 이렇게 입력을 하신 다음에 옆에 돋보기 버튼을 누르면 네, 해당되는 주소를 찾으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을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 행정구역상의 동과 번지수까지 입력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는 해당 빌라 혹은 아파트 등이 속해 있는 예를 들어 101동 뭐 1000몇 호 이런 식으로 동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메일 칸인데요. 이메일을 잘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계셔서
조금 난감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이메일도 꼭 들어가야 돼요. 네, 국적은 대한민국, 거주국은 대한민국, 출생국은 대한민국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신청 가입 조건에 대한민국 국적자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으로 체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구분 같은 경우에는 혹시 재직하고 계신 회사가 있으신 분들은 재직하고 계신 회사의 이름과 부서, 그리고 직위, 그리고 직장의 주소, 그리고 직장 전화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혹시 이 단계가 조금 번거롭거나 혹은 나는 주부로 현재 있거나 혹은 은퇴한 상황이다 라고 하시면 기타라고 하시거나 혹은 무직으로 체크하거나 혹은 주부로 체크하고 넘어가시고 이 직장에 대한 정보는 비워놓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영문 기본 주소 선택이라는 칸이 나오는데 요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다음으로는 관리 영업점 입력 칸인데요. 이 관리 영업점은 제가 속해 있는 현대의왕연구소 지점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현대의왕을 검색하시면 안양 가로치고 현대의왕이라는 지점명이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체크 버튼을 눌러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신분증 촬영 순서입니다.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준비해 주시고요. 맨 아래쪽에 있는 신분증 촬영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분증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이 핸드폰 안에 있는 카메라를 한번 써야 돼요. 주인의 허락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카메라를 쓸 수가 있습니다. 하얀색 점선 안으로 신분증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혹시라도 위에 빛이 반사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A4 용지나 책 같은 거를 위에 받치셔서 빛을 잘 가리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이 확인은 카메라 모양이에요. 카메라 모양 눌러주시면 돼요. 촬영이 되면 이제 이름하고 주민번호 등등이 자동으로 다 입력이 되는데 간혹 이 시스템이 이름 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번 꼼꼼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면허증 같은 경우에는요, 면허 번호를 한번 입력해 줘야 되는데 선택 한번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숫자가 적혀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고 지역명이 적혀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면허증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서울을 누르고 확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적혀 있는 번호를 차례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신 다음에 전송을 누르시면 되고 다음 문구로 신분증 촬영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신분증 촬영이 완료가 됩니다. 약관 및 동의가 있습니다. 이것도 금융을 진행을 하려면 본인 거래가 맞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본인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고요. 간단히 전체 동의 체크해 주시면 모두 동의함으로 진행할 수 있고요.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름만 들어도 되게 어려운데 본인이 거래하는 게 맞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예금자 보호 여부 등에 대한 내용인데 예금자 보호는 1인당 5천만 원까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에 하나 상황이 와도 한 사람당 5천만 원까지는 맡겨놓은 돈을 이자를 제외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약관을 동의했으면 상품을 소개한 직원의 이름을 한번 입력해 볼 건데요. 상품 소개 직원은요, 옆에 조회하기를 누르시고 제 이름 정승하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2명의 정승하 중 안양지점의 정승하를 선택합니다. 입출금 통장을 만드는 목적에 대해서 입력하는 칸입니다. 타인으로부터 통장 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겠죠.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 향상,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 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으십니까? 아니겠죠. 요거는 이제 통장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간혹 좀 사기치는 나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걸러내기 위한 절차니까 이런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우리가 수업 내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아니오로 하시면 됩니다. 자금 실소유자 여부, 그러니까 이 통장이 본인의 것이 맞느냐라는 얘기인데요. 여기다가 예, 당연히 본인 거니까 예라고 누르시면 되고 거래의 목적은 간단하게 저축 투자 하셔도 돼요. 요거는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라서 저축 투자로 입력하시고 자금의 원천 기타로 하고 확인 눌러주시고요. 해외 납세 의무 확인, 요거는 혹시라도 미국 국적자인 경우에는 예를 눌러주시는 건데 미국 국적자가 아니시라고 한다면 안심하고 아니오 눌러주시면 됩니다. 해외 국가 납세 의무 있으십니까? 아니요. 미국 국적자 아니기 때문에 아니요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추가 인증을 하는 절차예요. 되게 많은 정보를 입력했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이게 본인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영상통화를 진행을 하는 건데요. 영상통화 진행 버튼을 누르시고 신분증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영상통화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오면 상담원과 통화를 진행하며 추가 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상담원이 불러주는 접속번호 6자리를 입력해 주세요.
안내에 따라 얼굴과 신분증을 한 화면에 보일 수 있게 들어주세요. 영상통화가 종료되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문자로 결과가 전송됩니다. 다시 은행 앱을 실행하신 뒤에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제 개설할 계좌의 비밀번호 4자리를 입력해주세요. 통장 비밀번호는 이 거래 시에 꼭 필요한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절대 알려주시면 안 되지만 본인께서는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다시 SC제일은행 앱을 켜신 다음에 신청 현황 조회를 눌러주세요. 위 목록 중 완료 상품을 누르면 아까 비밀번호를 입력하셨던 계좌가 개설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오늘 은행에 가지 않고도 은행 계좌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 거래하는 데 필요한 인터넷 뱅킹 가입 절차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